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두 번째 날을 이제 시작하려고 상품 등록 날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던져주시면 던져주신 아이템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생각했던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여드름 짰는데 그대로 표기가 나네요. 네, 이러고 해야겠습니다. 리군님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좀 해줄까? 리군님 안녕하세요. 정우케이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페인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게 코난 49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채팅에 이제 그 도우미가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매니저님이고 오희주님 맞으시죠? 네, 오희주님이 채팅을 이렇게 남겨주실 거니까 김대웅 차장 옆에서 지금 인수인계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님이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인력이 한 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강의를 한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잠시 해봅니다. 농담입니다. 네. 희경님 안녕하세요. 용희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등록할 줄 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듣진 않으셔도 됩니다. 희경님은. 오늘 이제 해볼 게 이제 상품 등록인데, 등록할 때 뭐가 제일 고민스러웠나를 또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상품명을 작성을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그러면 그에 맞는 카테고리는 어디를 선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고민이 됐던 것 같고, 두 개를 좀 열심히 넘긴 다음에 좀 가다 보니까 이제 판가 넣는 것까지는 되게 쉽게 오는데, 이제 이미지 넣는 순간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미지가 되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약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상품 등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뭔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 등록 교육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웹은 무조건 선등록 후 보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하시고 나중에 수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미지야 계속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실 거니까. 근데 이제 오늘 등록할 때 이제 사용할 툴인 2.0 툴은 상품명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품명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정확하게 픽스된 값으로 이제 가야 된다. 요것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에 거의 올인한다, 카테고리랑. 근데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해놓고 수정을 해야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광고나 이런 거를 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 상품 그냥 품절시켜버리고 삭제한다거나 따로 이제 상품을 신규로 또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일단은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봐요. 등록했던 상품을 잘못 등록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삭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상품의 DB는 쉽게 삭제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등록하고 뭔가 빨리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완벽하게 이제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까지 눈으로 다 확인하는데 빠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면 끝나지만, 지금 사장님들이 만약에 등록이 익숙치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3일 정도 생각하시면서 등록을 조금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낼 거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뒤로 하고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을 돌려드리죠. 반드시 이제 등록하기 전에, 오늘은 강의안이 따로 없고요, 등록하기 전에 이렇게 메모장에 내가 등록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적어두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ESN 플러스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보셔서도 아시겠고, 여기에 보면 벌써 41분 55초 후에 로그아웃 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리셋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하면 이게 리셋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한번 틀고서 이제 내가 이 4단계를 거쳐갖고 등록이라는 거를 하시게 될 텐데, 이 4단계요 하시게 될 텐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시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거지. 이거를 켜놓고 자 여기서부터 필드값 이제 채워 나갈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선택하고 있으면
여기 상품명 오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하다가 중간에 꺼지고, 그럼 꺼지면 열이 받고, 그러면 괜히 이제 하기 싫어지고 욕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를 가시든 미리 준비해 놓은 요런 값을 미리 다 하나씩 작성해 놓고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등록을 하는데 앞서서 혹시 그 하고 싶은 카테고리, 난 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인디렉님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시냅스님도 안녕하시고, 긴급패밀리님 안녕하시고, 미니공주닷컴님도 안녕하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나요? 없으면 제가 찾은 걸로 하고요. 네. 좀 특이한 걸 봐갖고, 특이한 걸 봐서 이거는 왜 뜨는 거지? 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 그 창고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원래 화장품 하셨던 분인데 저 이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던 건데 제가 단번에 거절했거든요. 괜히 거절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3초 드릴 거예요. 나는 이 카테고리를 했으면 좋겠다 있으시면은 채팅에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합니다. 3초가 지났죠? 네, 제가 가져온 걸로 하겠습니다. 뭐 봤냐면요, 여기다가 샴푸바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 샴푸바?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그 구급상자가 나와버렸네. 샴푸바 할까요? 그럼 구급상자 할까요? 구급상자, 네, 샴푸바 할까요? 구급상자 할까요? 3초 드린다 그랬는데 딜레이가 있어서 좀 늦게 떴어요. 정소은님, 제가 늦게 봤네요. 네, 생각보다 많죠. 샴푸가 비누 형태 샴푸. 저는 이거를 그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그 여자 친구였던 그분께서 이 비슷한 거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줬던 게 브랜드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샴푸바를 치면 비슷한 애들이 나와. 근데 이게 컨셉이 어느 쪽으로 맞췄냐라고 하면, 왜 샴푸, 그냥 일반 샴푸 기준으로 보면 그냥 두피 샴푸나 아니면은 비듬치, 그러니까 일반 샴푸예요. 려 샴푸 이런 거,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엘라스틴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이 많이, 그나마 천연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쪽에서도 천연을 은근히 만들잖아요. 그런 쪽이 있고, 저는 이 후기 숫자랑 등록일을 보고, 물론 이게 가격 비교 생성일이지만 올리브영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은 실제로 클릭해서 보면 동구밭은 이렇게 공식이죠. 클릭해서 보면 여기서 다 팔렸어요. 네, 여기서. 나머지 후기는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주력이 이쪽이라서 이걸 봤는데, 예전에 저의 그 사람은 뭐였냐면, 모나그라라고 치시면 이름도 상당히 머리털이 날 것 같죠, 그죠? 제가 실제로 이거 써봤거든요. 안 났던데? 아무튼 머리가 깨끗하게 감겨지는 기분은 있었어. 같은 샴푸인데 이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19년도 뭐 5월 이 전부터 더 계속 해왔으니까. 얘는 왜 이 모양이고, 왜 아까 보셨던 샴푸바는 엄청나게 팔렸나, 약간 이런 의문점.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 트렌드 쪽에 가면 조회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비건과 관련이 된 건가, 아니면 그 화학 성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천연 샴푸는 이제 샴푸바 쪽으로 가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면은 저기 보여지는 구급상자를 할까요? 뭐 시청자가 구급상자 하자 그랬는데 제가 샴푸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샴푸바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샴푸바는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정소은님이 구급상자 얘기하셨으니까 구급상자로 가시죠. 뭐 즉흥적인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구급상자가 근데 만약에 21,300보다 조회수가 낮다,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희경님, 일단 21,300보다 조회수가 낮다 그러면은 샴푸바로 갈게요. 어때요? 콜?
구급 상자가 21,300보다 작다. 형태도가 작다. 그리고 형태도 큰 거 하는 게 더 재밌는 거니까. 네, 재미없게 그럴 순 없잖아요. 구급 상자 찍었는데 저 본 적 없어요 이거. 12,400이면 제가 봤을 때 샴푸바를 하는 게 맞네요. 맞죠? 아 오케이 샴푸바가 맞죠? 미안합니다. 네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그쵸?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어저께 이후로 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샴푸바를 하는 걸로. 그래서 샴푸바를 치니까 일단은 다운로드 해갖고 항상 우리가 조회수를 좀 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애들은 조금 이렇게 지워주고 클릭수 필요 없죠. 네, 조회수랑 이제 클릭률 이 정도만 가지고 하는 건데 샴푸바를 뭐 다른 걸로 부를 수 있겠냐라고 하면 여기 이미 클릭률 자체가 1.2이기 때문에 이미 저걸로 끝난 것 같아요. 네. 천연 샴푸에다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러쉬 샴푸바 아까 얘기하셨던 거 높네요. 그 중에서 4,900을 차지하고 있네. 제로 웨이스트 뭔지 몰라요. 그다음에 고체 샴푸. 요것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결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비건 샴푸. 네. 친환경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비누 샴푸 요거 괜찮네요. 네. 요거 괜찮네. 네, 요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오는데 보니까 린스바도 요즘에는 좀 뜨는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는 형태를 띠는 거죠. 그죠? 비건 샴푸. 비건이 아니면 비건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뺄게요. 빼고 고체 샴푸 괜찮고 러쉬는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빼주는 요런 거죠. 친환경이면 친환경 넣는 건데 친환경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접어주고 하다 보면 샴푸 비누 같은 거니까 얘도 그냥 일단 두기는 하고요. 계속 같은 거죠. 더 해봤자 더 뭐 새로운 키워드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샴푸바, 산푸바 이거는 보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마켓은 보정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이버 안에서는 보정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복되는 단어들 알아서 지우시고요. 그러면 고체, 샴푸, 바, 비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천연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요 정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앞에다가 내가 브랜드를 넣어줄 거냐, 그죠? 그 다음에 그람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요런 것들. 뭐 이제 안 봐도 이제 비디오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키워드들을 이렇게 넣어줄 거냐 등등등. 그래서 얘가 25자 띄어쓰기 가능하냐, 어이씨 왜이래, 띄어쓰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겠죠, 그죠? 샴푸바를 처음 들어본다고요? 아재라 그런가? 저도 처음 들어봐요. 아재 맞아요. 네, 아재들은 이걸 처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올라오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네. 근데 만들기 되게 쉽잖아요. 약간 여담을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하러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곳에 가면 그 여성분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그죠? 아이 낳고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 이런 직업교육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창업교육이랑 그다음에 비누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수세미 뜨개질 해갖고 수세미도 막 만들고 하잖아요. 딸기 모양 막 이런 거. 나만 아는 거야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막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막 만들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만들면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거를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오프라인에다 넣으면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거를 이제 제조와 어떻게 보면 판로의 개척, 이거 두 개를 이제 묶어갖고 사업을 만들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만 해도 고체 비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선호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왜 써?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지금 이런 키워드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아까도 뭐 보여드렸지만 뭐 모나그란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빨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샴푸를 비누 형태로 된 고체를 쓴다? 이거 생각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이 비누가 대중성을 굉장히 갖게 됐다. 그리고 기업에서 막 끼어들어서 한다. 막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지켜보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21,300은 되게 좋은 조회수냐라고 했을 때, 좋은 조회수예요. 좋은 조회수. 15,000을 넘으면 좀 괜찮은 조회수라고 보는데, PC 기반이 5,6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높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지켜보기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샴푸바를 팔고 있다 그러면은 린스바까지 요즘에 같이 해갖고 이제 세트로 뭔가 파는 게 보이니 그런 상품 구성을 좀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가가 낮죠. 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 상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진 장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지금 현재 그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은 광고비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느낌은 정확한 키워드에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비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치열해서 막 고책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고마진에 그래도 작은 광고비로 뭔가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죠. 좋은 얘기만 했더니 이제 또 이제 이걸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몇 안 되는데 이제 이 라이브가 끝나면 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고, 항상 이제 뭔가의 아이템을 이야기를 하면 폭발적으로 뭔가 생겨나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때 칭찬을 이제 덜 할게요. 이제 안 합니다. 샴푸가요. 아까 희경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죠?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희경님이 비누인데 샴푸바로 넣는 거죠? 무슨 얘기죠? 비누가 샴푸바잖아요? 카테고리가 어디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 샴푸예요, 샴푸. 샴푸고, 지마켓에서 똑같이 샴푸바를 검색해봤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샴푸 린스 카테고리 있죠. 거기 카테고리에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샴푸 린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겠죠. 맞죠? 네. 그냥 일반 샴푸 영역에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샴푸를 쳤을 때 굳이 나올 필요가 있느냐를 할 때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서 샴푸가 고체 비누 뭐 이런 식으로, 고체 비누도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안 넣기엔 애매하니까 고체 샴푸군요. 비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안 넣으면 좀 그렇긴 해. 그냥 넣어. 네. 이런 식인 건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격 비교를 형성하는 건데, 클릭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동 가격 비교나 이런 건지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묶어서 요청한 거거든요. 묶어 달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또 따로 팔 수 있으니까 뭐 그닥 꼭 묶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묶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파셔도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미리 브랜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진 않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내려놔도 된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브랜드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요거 이제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어서 좀 해볼게요. ESM에 이렇게 들어와서 ESM 플러스 이렇게 들어와서 처음에 이제 맞닥뜨리는 게, 등록을 하실 때 보면 어디에 이제 등록할 거야 노출 사이트 이게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택배 반품 배송비가 왕복으로 해서 5,000원이 넘어간다, 5,10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 어디에 노출 정보 밑에 여기 반품 비용을 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원배송비를 2,500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5,100원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5,100원 이상이다. 반품 왕복 비용이.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지마켓 옥션 따로따로 등록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등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5,000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동시에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을 때 여기에 이제 샴푸, 어차피 샴푸 린스에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M 카테고리에 샴푸라고 검색을 하시면 뷰티에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선택이 되겠죠. 이게 이제 정확한 카테고리죠. 미리 내가 G마켓에서 해당 샴푸바를 검색을 해갖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카테고리를 눈으로 확인했으니 굳이 다른 거를 다시 쳐볼 필요는 없고 이 카테고리를 그대로 등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상단에 나와 있는 판매자들을 봤더니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6284. 근데 후기가 1년 반 기준에 274개라고 하는 건 판매량이 거의 없다. 그러면 G마켓 내에서는 판매량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격 비교를 형성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전체 사이트가 잘 팔린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굳이 그렇지 않고 이쪽에다 집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가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G마켓의 판매량이 별로일 때 나는 G마켓에 등록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제가 취급하는 아이템 중에서 G마켓도 잘 나가고 네이버도 잘 나가고 쿠팡도 잘 나가는 아이템을 분명히 선택을 했겠죠. 그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옥션을 귀찮아서 뭐 안 봤어. 그랬더니 내가 등록하는데 옥션은 뭔가 판매량이 또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잘 되는 사이트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서 그냥 잘 팔리는 것만 보고 거기만 보고 이제 아이템을 준비하는 경우 G마켓 딱 들어왔을 때 판매량이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내가 이거 등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해놓고 내가 이 카테고리에서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이 사이트에서 내가 뭘 해볼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네이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품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이트 어디에서 판매량이 또 잘 나올까? 그러면 이거는 배송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배송 물류요, 풀필먼트, 이런 생각들도 해보시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정도의 단계예요. 제가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굳이 제가 G마켓 옥션 방송에서 판매량이 별로 이 사이트는 잘 안 나가는데 굳이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이렇게 조금 뜨는 상품들은 네이버에서 먼저 뜨고요. 무조건 네이버에서 먼저 뜨고, 그러고 나서 파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면서 각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고, 그걸 본 MD들이 상품 판매자, 그걸 파는 판매자들을 이제 섭외하기 시작하죠. 그 섭외한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잘 파는 판매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행사하고 뭔가 쿠폰이 적용되고 하다 보면은 그 사이트가 또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요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셔야 돼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HS님 안녕하세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카테고리 지금 수수료가 몇 프로래요? 11%래요. 보통은 13%였거든. 근데 이제 11%라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 남는 거야?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아까 그 누구야? 그래도 잘 팔고 있었던 판매자가 여기 있었잖아요. 동구반 가수원길. 요 클릭하셔가지고 아래 내려보니까 한 개 기준으로 해갖고 동가 공식을 보시는 게 맞으니까 이건 쿠폰이 적용된 거죠. 9,500원 기준으로 판매를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마켓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도 9,500원을 했는데 G마켓이 TCS 쿠폰이라고 하는 네이버 할인 쿠폰을 얼마를 적용시킨 거예요? 10%를 적용을 시킨 거죠. 그럼 어차피 이 사람도 9,500원에 일단은 등록을 한 거고, 수수료를 타고 들어갔으니까 몇 프로? 15%를 이제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9,900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9,000원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9,900원. 잠깐만요. 네, 공급가는 모르죠. 네, 9,900원이요. 9,500원이었나요? 네, 500원. 이렇게 해놓고 0.94, 그리고 여기는 0.8, 11%에 2% 더하면은 몇이죠? 87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엑셀 확대 좀 해주세요. 기다려요. 그리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안 바꿔도 되는데. 일반 0.94, 네, 0.87, 그리고 0.87
0.89 이렇게 되죠? 이게 11%인 거니까. 그래서 0.89 이렇게. 그리고 택배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람마다 다르죠? 한 100원 정도 들어갈 거고, 아니다, 한 500원 들어가겠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쭉 넣어준 상태에서 9,500원으로 내가 팔았을 때 이렇게 마진이 형성된다는 거. 그러면 저 한 개 가격이 과연 얼마 정도가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500원이다, 1,500원이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이고, 이거는 어저께 이야기한 거니까 엊그저께 이런 식의 이제 가격대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2,000원이다 예상치라고 잡아보는 거야. 2,000원이다 그러면 저 정도 남는 거고, 이게 적정선일 것 같기도 한데, 기능을 넣으면 넣을수록 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 한 개 팔아서 저 정도 남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죠?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왔다 갔다 할게요.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브랜드는 그렇게 뭐 꼭 필요하냐 할 때 그렇진 않다라 그랬죠. 그래서 넘어갈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검색명과 프로모션명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모션명은 넣는 거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검색용 상품명에 내가 넣을 건데 2.0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여기는 넣고서 10일이 지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물건이 하나가 팔리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은 수정이 그냥 불가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럼 난 여기다가 이제 뭐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까 엑셀에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일단은 넣어주겠다, 이렇게 넣어줄 건데, 앞에 브랜드, 그죠? 안 넣기는 조금 애매하고 뭔가 좀 구별은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으시면 하나를 이제 브랜드를 이제 넣어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격 비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형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격 비교를 형성을 하려면 요런 것들, 혹은 내 비누의 라인업이 지성, 뭐 중건성, 건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아니면 올 타입 이런 거나,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하나 써주면서 이제 뭔가 또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그죠? 여기 보이시죠? 브랜드, 그 다음에 용도, 그리고 그람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넣어주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상품명에 요 앞머리에 뭘 넣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보통 이제 100g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나는 중건성이야 그러면 중건성, 건성용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왜 뭐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천연이면 천연 넣어주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쭈쭈쭈 넣어주시고요. 여긴 넣을 필요 없죠, 그죠? 나중에 뭐 넣든 말든, 뭐 나중에 혹시나 행사 들어가실 때 여기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하고서 뭐 예를 들어 비누, 아까 그 보니까 비누 안에 거품 잘라라고 무슨 망을 주더라고, 비누망 증정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은 50화이트가 딱 맞네요. 네, 이렇게 얘는 나중에 넣으면 뭐 빠지고 또, 그러니까 넣으면 보여지고 빼면 사라지고 막 이런 거니까 검색에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쓸 필요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 다국어는 알아서 이제 되는 거니까 해외 배송이 가능한 상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워두시면 자동으로 이제 짜자작 해갖고 내가 한글로 짜놓은, 네, 요게 이제 중국어, 일본어, 영문으로 자동 번역돼서 따다닥 들어갑니다. 상품 등록을 완료하면 90일 기본이니까 두고요. 그다음에 판매 가격 9,500원. 네. 뭐 밖에서 9,500원에서 그냥 한 거예요. 뭐 본인 판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옥션이랑 따로 가격을 넣겠어 그러면 이거 클릭하셔갖고 우측에 있는 거 요거요. 클릭하셔서 따로따로 넣으시면 되고, 판매자 부담 할인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할인 전 판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죠? 자, 상품 가격이 9,500원인데 난 이 가격에 팔 거예요. 근데 나 할인하는 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뭐 19,000원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판매자 할인, 네. 요거를 뭐야, 9,500원 빼면 얼마죠? 19,000원. 계산하기 쉽게 19,500원. 네. 여기에서 만원 할인을 이렇게 넣은 거야. 이렇게 만원 할인 넣으면은 수수료 어디서 뗀다고? 여기서 뗀답니다. 네, 수수료를. 실제로 고객은 어디서 샀죠?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구매.
근데 수수료를 여기서 떼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할인을 하면은 수수료를 더 뗀다. 이래갖고 이제 적용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판매자들이 많이. 요거는 이제 뭐 필요가 없죠. 안 하시면 돼요. 주문 옵션을 얘는 사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를 아예 선택을 못하게 그냥 막아내요. 다 회색이네요. 이게 클릭이 되면 이제 가능한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된다라고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추가 구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 이거는 오늘 한번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은 업체죠. 요 업체가 추가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추가 구성이 있죠. 그죠? 그럼 내가 아무 베개나 일단 하나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설마 이걸 어떻게 클릭하냐고. 추가 이거 어떻게 알아? 여기 있는지. 이거를 페이지에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지금 이게 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추가 구성 어떻게 선택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를 모바일에서 보시잖아요. 더 황당해요. 네. 아니 도대체 추가 구성을 왜 넣는 거야? 이럴 거면 저는 안 넣는 이건 그냥 폐지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어. 차라리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 이 상품으로 와서 그렇긴 한데 이 판매자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커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막 베개를 사면서 커버도 같이 사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를 같이 사는 사람이 실제로 100% 고객 중에 한 30% 정도를 차지한대. 그러면 커버를 구매시켜야 되는데 이걸 눌러갖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참 힘들죠. 그죠?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이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판매자가 그래도 판매하면서 객단가를 높이는 목표를 가지면서 가는 장바구니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판매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게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면 판매할 맛 안 나죠. 그 사이트에서. 그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보이게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한번 던져봅니다. 네. 확 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면서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넘기고 재고수량 안 넣는 게 맞죠? 그리고 무제한으로 그냥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 실제 사은품 하시면 이 사은품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다. 덤도 그렇죠. 보통 이제 사은품에서 놓으실 거니까 인증 받으신 거면 인증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인증 대상 아니면 아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상세 설명에 별도로 내가 인증서랑 인증번호를 넣으셨다라고 하면 넣는 건데 추천은 얻은 거 이렇게 앞에 인증 대상을 클릭하셔갖고 넣으시는 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필수 선택이니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넣고 노출 정보 왔어요. 1000에 1000짜리 이미지가 필요하대요. 1000에 1000짜리 썸네일이죠. 제가 여기 메모장에 적어놓긴 했는데 썸네일은 1000에 1000이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860, 세로가 2580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로를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한 개 이미지의 세로 크기죠. 한 개 이미지. 그럼 이 총합이 4만 픽셀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4만 나누기 2580 정도 하면 몇 개의 이미지를 넣을 수 있구나. 단락을 몇 개를 구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눈에 볼 수 있는데 4만 픽셀이면 생각보다 긴 픽셀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컨텐츠를 조금 나열하면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2580은 생각보다 큽니다. 작업을 해보시면 그래서 단락을 내가 어느 정도로 지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개별 용량이 10메가를 넘어가긴 힘들죠. 그죠? 이거 넘어가면은 그냥 상세 페이지 안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최대 10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미 4만 픽셀로 한도를 2580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00개는 무의미하죠. 그죠? 나누기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 또는 이미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튜브 링크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총 길이를 4만 픽셀을 넘으면 안 된다. 가로는 860이다. 한 개 단락 2580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에 1000짜리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와 뭐 있나요? 뭐 쓸만한 게 있어요? 쓸만한 게 이런 거 뭐야 이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뭡니까? 아이고 안 넣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이런 거 1000에 1000의 이미지 하나 넣어주는 게 좋고 나 이미지 에디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미지 관련해서 작성하는 거는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에 안내를 받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그 해당 일정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본인의 PC에서 가져올 겁니까? 아니면은 ESM 이미지 호스팅에서 가져올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 PC에서 가져오면 편하죠. 되게 편합니다.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아까 보셨던 이상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불러오면 그만이에요. 불러오면 그만인데 나중에 수정할 때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죠. 일괄적으로 뭔가 수정을 할 때.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고 이미지 호스팅, 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일정 소스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하셔야 나중에 덮어 씌우기를 업로드를 하셨을 때 같은 경로에 있었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거를 내 PC에서 가져오면 얘 지우고 다시 수정한 이미지를 또 내 PC에서 찾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 코드가 여러 개면 이 작업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는 이미지 호스팅 공짜입니다. 무료예요. 이게 전체 시장에서 이 이미지 호스팅을 이런 식으로 무료로 그냥 배포하는 별도의 호스팅으로 해서 배포하는 게 지마켓 옥션이 유일합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스팅을 좀 사용을 하셔놨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선택을 하셔가지고 뷰티잖아요. 네, 되게 뭔가 템플릿이 많네요.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뷰티 화장품 여기 있군요. 여기 있어요. 네. 화장품을 클릭하셔갖고 그거에 합당하는 내용들을 쭉 적는 거죠. 이거 역시도 미리미리 네, 이렇게 좀 해두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전부 다 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들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넣으시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이제 채운다라고 하면 죄다 어떻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러고 넘어가죠. 네. 제일 안 좋은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든 어디든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거 좀 빼곡하게 좀 채워달라고. 고객과의 분쟁에서도 유리하시려면 해당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세 페이지 안에다가 자신이 파는 다른 카테고리 상품을 링크 걸어서 넣을 수는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2.0 기준에서는 다른 카테고리 상품을 넣기 힘들죠. 그죠? 특별하게 이제 뭐 조금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아이프레임이나 이런 걸 띄워갖고 막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아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상품 아니면은 2.0 불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되고 대그룹이 같다라고 한다면 연간 상품으로 찍을 수는 있지만 그룹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거 역시도 그렇게 뭐 좋은 부분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링크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매자의 다른 상품들을 조금 라인업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부분이긴 한 거거든요. 요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링크를 좀 가져와서 넣으면 2.0 아무리 2.0이라도 그 에디터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다른 상품들 링크 딱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옛날 얘기 또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상세 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A 링크라고 불렀었어요. 그 A 링크를 찍어갖고 다른 링크를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잘 안다. 그러니까 막 쓸데없다. 뭐 이렇게 그리고 너무 조잡하다. 왜냐면 내가 열심히 광고를 해서 이 코드로 고객을 불러 들어왔는데 고객을 딴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 마케팅이냐 이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링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죠. 그리고 G마켓 옥션의 고전적인 판매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고객이 들어오면 못 나가게 여러 상품들을 막 나열을 시켜서 타일 형태로 나열을 시켜서 그걸 찍었을 때 이제 새 창이 뜨는 형태를 그래서 되게 선호했었단 말이야. 굉장히 아직도 지금 그런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혼종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판매량이 생각보다 높죠. 실론가 포함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갖고 보면은 실제로 또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거기에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템마다 이제 사람들이 쇼핑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을 때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는 게 쇼핑의 충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아이템은 그냥 딱 이 상품만 보여줘야 훨씬 더 좋은 거냐 이 차이점인데 지금 용인님이 주신 질문에는 이 양쪽의 전자냐 후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다른 상품의 링크를 찍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 기능 정도를 제공을 하는 건 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했다가 만약에 효과가 안 좋으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샵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그거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갤러리잖아요, 갤러리. 그건 자율에 좀 맡기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 같은 가격이면 메인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을 조금 홍보하고 싶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별도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이제 그게 원래 규정이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량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몇 개 상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보여주는 것도 뭐 좋은 방식의 하나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패션으로 넘어가면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죠? 만약에 반바지를 사러 온 고객한테 반팔티를 추천하는 거는 완전히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거를 되게 세밀하게 보고 고객의 쇼핑 형태를 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기능들을 제공하고 하는 건 마켓이 해야 되는 일인 거는 맞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용희님 질문에 들어왔다가 못 나갈 뻔했네요. 그 다음에 발송 정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마켓에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지 않죠? 언제까지 주문 들어온 거를 당일 발송하겠다라고 하는 발송 정책. 관리 클릭하셔서 상식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수 도서상간 지역 배송 여부 가능. 그 다음에 배송 방법 보면은 이제 택배 요거 선택하시는 게 일반적이고 본인이 계약한 택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퀵이나 방문 수령 되시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출하지 선택하는 게 좀 헷갈려요. 관리 누르셔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판매자 주소로 여기 신규 등록에 유혹이 있지만 이걸 클릭하면은 새로 고침되면서 리셋됩니다. 초기화돼요. 그래서 반드시 판매자 주소록을 제일 먼저 그냥 누르셔갖고 또 상식적인 안에서 이거 다 쓰시고요. 기본 방문 수령 주소 등록 뭐 해주시면 되죠. 만데 방문 수령하는 주소가 아니면 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반품지를 선정할 건데 내가 출하지랑 반품지 배송을 출고하는 곳과 들어오는 곳이 같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 안 하시는 거죠. 해서 저장을 누르면 그게 이제 기본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기본 주소로 이게 들어와. 그럼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주시고 도서상간 지역 클릭하시고 제주도 항공료 3,000원 그 다음에 보통 요 도서상간이 7,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적어주고 기본 출하지로 하실 거면 체크하시고 저장 누르면 또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얘를 클릭하고 선택하시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관리 누르고 판매자 주소로 클릭한다. 요것만 하면 뒤에 거는 다 그냥 술술 풀립니다. 내려서 쭉 보니까 묶음 배송비 있고 상품별 배송비 있는데 묶음 배송비 템플릿을 쓰셔야 됩니다. 상품별 배송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지만 구간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수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 기능까지도 생겼지만 상품별 배송비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이 단품으로 등록해 놓은 상품들을 그룹 형성하는 게 안 돼요. 그룹을 형성을 못하기 때문에 묶음 배송비를 하셔야 그룹으로 설정을 할 수 있더라. 아직도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 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반품 정보 설정 이쪽에 이제 들어와서 주소록은 어차피 들어와 있으니까 다르시면 아까 하셨던 거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 반품지 등록 안 뜨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왜? 옥션은 원배송비를 2,500원으로 계산할 거니까 이거는 운영관리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배송비용 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품 비용이 나는 왕복으로 5,000원만 받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G마켓에 원 배송비가 무료야. 그러면 처음에 배송비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 입장에선. 근데 우리는 받잖아요. 왜냐면 판가에 녹였으니까. 그리고 고객이 무료 배송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구매를 확정했을 때의 기준이지. 반품을 한다라면 그 행사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반품비가 왕복으로 청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아까 보셨던 그 영역에 2,500원을 넣으면 편도 기준으로 2,500원을 넣어 놓으면 알아서 기능상에 곱하기 2를 해갖고 이게 5,000원이 청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옥션은 원 배송비를 2,500원까지만 해결할 수 있대. 그러면
내가 이제 G마켓 원배송비 무료, 그 다음에 옥션도 무료예요. G마켓 옥션 안 적었다고 이제 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5,100원이 됐어. 아까 이제 기준을 설명했으니까. 내가 5,100원 이상이야 라고 하면 원배송비를 2,500원만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5,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옥션은 왕복 배송비가 5,000원만 계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편도에 내가 이거를 2,550원을 넣었다라고 쳐도 이게 5,100원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옥션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만 되는 거겠죠?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제 6,000원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반품비가 6,000원이야 라고 하면 G마켓은 3,000원만 이제 넣으시면 6,000원 알아서 계산되는 거고 옥션은 얼마 넣는 거예요? 얼마 넣어요? 6,000원 빼기 2,500원은 3,500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쵸? 네. 이렇게 돼요. 옥션은 3,500원을 기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2,500원이 원배송비로 계산되면서 플러스 2,500원 하면은 이게 합이 이제 6,00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저번에 설명했더니 그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죠. 그죠? 추가 정보로 넘어와서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 뭐 볼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요것만 중요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할 겁니까? 등록하지 않을 겁니까? 다 등록하시겠죠?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디 갔냐? 이건가?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이거 잠깐만요. 동구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 이거 이제 가격 비교에 노출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클릭해서 보여지는 이 10%의 쿠폰. 요거 10%의 쿠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적용해도 됩니다. G마켓 적용돼 있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적용된 거예요. 10%가. 옥션은 근데 10%를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가격 비교에 노출은 하지만 나는 9,500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싶어. 그러면 적용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나는 똑같이 G마켓처럼 10%를 적용하고 싶어. 혹은 뭐 8%, 뭐 기본적으로 6에서 7%가 적용되니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적용된 쿠폰을 클릭해서 이제 요거죠. 10%가 적용돼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 지금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11%가 아니라 이 카테고리 11%였잖아요. 11%가 아니라 몇 프로다? 플러스 2%가 붙어서 13%의 수수료가 제외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트 부담 할인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트 부담 할인 적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또 뭐야? 라고 했을 때 아까 뭐 판매자 할인도 있다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건 안 하는 걸로 했잖아요. 안 할 거야. 이건 안 할 건데 자 여기서 9,500원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MD라는 사람들이 MD 혹은 마켓이 G마켓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마켓이 10% 쿠폰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2%, 10%. 그럼 950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야. 그러면 10%에 15%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오케이? 저거를 설정했대. 쿠폰. 그럼 950원에 15% 얼마일까요? 95원 더하기 40 몇 원인가요? 예, 2로 나누면 짜증나네요. 갑자기 42 대충 43 더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8에 130 얼마인데? 그죠? 138원 정도 되나요? 138원 정도가 이제 내부담인 거야. 이해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내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자신감 있게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열고 나가세요, 분을. 삐빅삐빅 소리 나다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적용되는 게 이제 사이트 부담 지연 할인이다. 두 가지죠, 그죠? 요게 이제 11% 고정 수수료에 11% 수수료는 어디서 본 거야? 여기 있잖아요, 그죠? 11% 수수료에 그다음에 가격 비교를 타면은 2%의 수수료를 더 적용받는다. 그죠? 11% 수수료에 가격 비교를 타진 않았는데 G마켓이나 옥션에 직접 들어와서 쿠폰을 적용받아갖고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쿠폰 적용 금액의 15%를 제외한다. 둘 다 안 했다. 고객이 둘 다 안 했다. 그럼 그냥 11%만 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고객 혜택 광고 넘어와서 다르게 설명 안 할게요. 하지 마세요. 그냥 고객 혜택 서비스 하지 마세요. 프리미엄 플러스 포커스 플러스
제가 운영관리 시간에 설명할게요. 시스템이랑 하지 마세요. 등록하는 기점에서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등록하기 버튼 눌러갖고 그냥 끝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해 놓은 이 상품명에 앞뒤 뭐 이렇게 이게 앞뒤로만 이렇게 조합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고체, 비누, 고체, 샴푸, 그 다음에 샴푸바, 고체, 샴푸바, 중건성 고체 샴푸바, 중건성 샴푸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되면서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노출이 다 잘 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다 노출이 잘 되고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노출이 조금 이상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거 수정해야 되잖아요. 바로 수정하면 되겠죠. 바로 수정하면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서 10일 정도 지났다. 수정 안 된다 그랬고 누군가가 지인 찬스를 써갖고 그냥 물건을 그러니까 친구한테 넌지시 얘기했는데 친구가 그냥 사버린 거야. 그럼 수정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다시 등록하시면 된다라고 근데 말씀드렸죠.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막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다시 등록하고 후기가 막 3개인데 그 후기 3개가 아까워서 막 이거를 막 하면은 진짜 막 세상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나한테 큰 이익이 찾아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정 안 되면 그냥 새로 등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게 훨씬 더 빠릅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상품 등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노출이 이제 완벽해졌다. 광고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근데 그게 아까 보셨던 뭐 프리미엄, 포커스 이런 거 말고 기본적으로 CPC를 샴푸바에만 딱 해놓고 쫙 보여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마켓 옥션에서 지금 광고 하시잖아요. 옥션 안 봤는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옥션 보죠. 옥션 네, 이렇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역시나 네, 비슷한데 이제 아렌시아 2분만 지금 이렇게 조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마켓도 똑같은 판매자만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연간 상품 보면 14개, 업적 3개, 2개, 6개, 14개, 솔티, 뭐 이런 게 좀 나가나 보네요. 나이트 섀도우, 이런 거. 요 22개, 뭐예요? 고그린,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수량을 다 합치면 소름 끼치진 않잖아요, 솔직히. 뭐 엄청나게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건데, 이제 웃긴 거.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커스나 프리미엄은 단 거니까. 근데 구매 후기가 지금 일단 6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동구밭이 G마켓 이분이 모를 거예요. 이 동구밭 판매자가 지금 자기가 최저가가 G마켓으로 찍힌지도 모를 거야. 어떻게 알아? 모르지. 모를걸요? 지금 이것만 자기 세팅 잘 해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제 할인 꽂힌 것까지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뭐야? 아까 내가 여기에 샴푸바를 검색을 했을 때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나는 동구밭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사람 위에 광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동구가 없잖아요. 동구밭 순위권 일반 상품 순위에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있는데 이 사람 후기가 아까 6개보다 많네. 46개. 그리고 클릭해서 그 다음 연간 상품 클릭해가지고 698개, 그 다음 261개, 45개, 83개, 139개, 9개, 8개, 7개, 12개. 뭘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922개, 154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나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 비교에 최저가가 걸려있는 기준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서두에 오늘 이걸 이야기하면서 G마켓 옥션에서 사실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네이버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직 G마켓 옥션은 뭔가 활성화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샴푸바가 조회수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뷰티 쪽의 MD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할 때 사실 이게 매출 볼륨이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잘 파는 판매자들을 몇 명, 한 10분을 모셔서 그 판매자들을 G마켓 옥션에서 플레이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 네이버에서 오는 매출과 그다음 여기에서 오는 매출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쪽이 좋구나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셀러가 내리겠죠. 둘 다 운영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네이버나 아니면은 지마켓이나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장단점들을 잘 활용하면서 판매를 하시면 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는 지마켓 옥션에서는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중에 상품명이 제일 중요했는데 그 상품명을 짤 때는 일단은 가격 비교를 묶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람수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표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체, 샴푸, 바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인 거고 그리고 딱 봤더니 천연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비건 제품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린스바도 같이 구성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동구밭이라고 하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형태를 좀 봤더니 비누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면서 거품이 잘 안 날 거라고 하는 우려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비누망을 같이 줘요. 그러면 그 비누를 넣고 이렇게 하면 거품이 잘 나나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천연 성분의 그 산성이라고 하는 약산성의 그 기준치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 기준치를 표현하는 숫자가 고체 이 비누 샴푸바에서는 몇으로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까? 두피에는 어느 게 되게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자료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상품 런칭을 해보시는 거 추천할 만한 자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상품 등록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하나 올라왔으니까 질문 읽고 퀴즈 내고 끝내는 걸로 하죠. 용희님이 1페이지에 일반 상품까지 나오면 리스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답변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보면서 눈치 답변을 또 하도록 하죠. 기존 등록된 상품의 판매량 증가 조회수를 보시고 분석하는 것도 좋다. 경쟁 상품이 많지 않은 것은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페이지에 포커스를 단 사람이 프리미엄을 단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그걸 달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어차피 로그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딱 봐도 안 달아도 된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설명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달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거 요건 있고요. 그 다음에 샴푸바 한 클릭당 가격 좀 보시고 뭐 9등, 2등, 4등, 2등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그냥 걸어두고 어차피 CPC라는 특징이 클릭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걸어두고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게 올바른 처사 아닐까? 그리고 네이버의 가격 비교를 최저가를 이쪽으로 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뭐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게 저는 아까 지금 방금 보셨던 동구바처럼 하는 건 반대고요. 9,500원의 최종가 그 쇼핑에서 봤을 때 9,500원의 최종가가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10% 가격 비교 할인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9,500원에 10%를 업한 가격을 G마켓에 등록을 해놓고 그게 10%가 적용됐을 때 9,500원이 똑같이 보여진다라고 했으면 만약에 내가 높게 등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켓에서 막 팔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카드 할인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진을 더 챙기는 방법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의 어떤 이 바운더리 레인지를 넓혀준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네이버만 이용하지 않고 난 G마켓 카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G마켓에서 할인받는 카드가 있고 이게 비단 11번가 쿠팡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는 게 좋아요. 고객한테. 이 고객은 여기를 선호하고 이 고객이 여기를 선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선호하는 사이트들을 가격 비교 안에서 순위권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잘 보여줄 때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를 가격을 할인해버린 순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9,500원 선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G마켓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 아까 올리브영 사이트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고객이 이제 저가 쪽으로 이제 가버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가격의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좀 불편한 경우를 겪을 수 있으니 그런 거를 더 신경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퀴즈를 이제 내야 되니까 퀴즈를 제가 먼저 적고 화면을 전환해 드릴게요. 가격 비교를 사고 들어온 고객이 있다. 수수료가 11%, 13% 기준일 때 제외 수수료는 총 몇 프로일까요? 질문이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만
질문 점검을 다시 한번 하고요. 객관식입니다. 네, 미리 적지 마세요.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온 고객이 있다. 수수료가 13% 기준일 때 제 수수료는 총 몇 프로일까요? 맞는 얘기 같아요. 11%, 12%, 13%, 13%, 그다음에 15% 됐어. 화면을 돌려드립니다. 네. 수능 볼 때보다 더 떨린다고요? 수능 때 떨렸나요? 자느라고 떨 수가 없었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잤습니다. 남들이 저를 마케팅 전공한 사람으로 오해하시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 수능 때 열심히 잤죠. 네. 뭐죠? (5번이) 없는데 어떻게 5번을 선택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면서 역시 배우신 분들이라 상당히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네요. 네. 권님 오랜만이네요. 권님 1등이니까 드리고요.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네. 권님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1번 첫 번째로 맞췄잖아요. 나는 오늘은 좀 쿠폰을 좀 받아야겠다. 나는 진짜 오늘 좀 쿠폰을 받아야겠다. 정답 쓰신 분들 중에 나 좀 줘라 인간적으로. 빨리 어필해보세요. 정답은 그쵸 4번 15%죠. 2%가 더 떼이는 거니까요. 질문 가격 비교 사이트 순위도 판매 수량에 따라 순위가 되는 건가요? 미니공주닷컴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받아야겠다. 손 드셨습니다. 네. 두 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권님이랑 미니공주닷컴님이랑.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 순위도 판매 수량에 따라 순위가 되는 건가요? 가격 비교 안에 뭉쳐져 있는 그 순서의 배열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트래픽과 구매요. 첫 번째가 트래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구매예요. 세 번째가 후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버 쇼핑의 랭크 순 있잖아요. 적합도와 이런 것들. 그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그 세 가지가 부합되는 게 리스팅에도 적용이 되지만 가격 비교 안에 순위를 결정할 때도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맨 위에 나오는 거고요. 맞죠? 최저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그게 두 개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인기 순위랑 그 최저가. 근데 인기 순으로 되는 카테고리가 패션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의 다 최저가야.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으로 나오는 게 기본적인데 만약에 가격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배송비까지 그러면 어느 게 더 먼저 나올 거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의 랭크 순위 적용되는 것처럼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 결국 클릭, 구매, 후기 이렇게 결정이 지어진다. 되게 스무스하게 시뎁스님 네이버 질문을 하셨네요. 지마켓 옵션에서 아주 스무스하게 제가 답변을 했죠. 그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죠? 소통의 시간을 제가 1분의 기회를 드리죠. 하실 이야기들을 하시면 되고 오이준님은 오늘 그 첫 번째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저분이 잘 듣고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 순간에 이 교육은 종료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오늘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20대신데 이걸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등록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스스로 한번 했다. 이 게임 끝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택배 파워 끝이 없네요. 오늘도 이거 듣고 우체국으로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 요즘에 페이스북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인님 항상 이 얘기를 하시네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택배 이야기 나오기 전에 도망가야겠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